오후 첫 번째 순서는 어룡초등학교입니다. 어룡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룡초등학교는 최지영 선생님 지도하에 정희정 학생의 9명이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책차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어룡초등학교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 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6월 18일 이해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어룡초등학교장으로부터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5년 6월 24일 김주하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주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하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희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4년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사교육비는 전국 사교육비 총 지출 규모의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5.3%나 되었습니다. 현재의 교육 방향은 방과 후에도 사교육으로 인해 이중으로 학습을 하는 학생들과 사교육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은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사교육이 필수가 되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도 학원이나 과외를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규제는 사교육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와 같은 시험이나 수업 방식의 변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교육 특성상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주호입니다. 항상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의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기 북부 교육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평가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은 갈수록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의 범위 또한 매우 넓습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배움 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들 간의 멘토링을 통해 기본 교과인 국어, 수학의 학력을 신장한다. 둘째,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교육 기부를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교과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수려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릉초등학교는 방과 후 특기적성과 토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교생 512명 중 31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화면을 보시면 14과목의 강좌 중 영어 교실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능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특기적성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91%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국가인 국어, 수학의 멘토링은 현재 학교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부모나 지역 주민의 교육 기부입니다. 어릉초등학교는 이미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학교 교육 과정에 지역 주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교육 기부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대학생들의 교육 기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주 의원입니다. 멘토링과 재능 기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인력을 이용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주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정 나오셔서 이해주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정 최정빈입니다. 학생들 간에 실시하는 멘토링은 강사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가르칠 수 있으며 멘토 학생의 경험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경기도민 평생학습 사이트 홈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배움 공동체 관련 과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연 의원입니다. 배움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링과 재능 기부는 자발적인 봉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강사처럼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연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김나연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민영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도 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인력풀 구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풀을 이용하여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도 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리진 의원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예진 의원입니다. 배움 공동체라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확보나 장소 제공이 어려운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들은 학교 교육 과정이나 특색 사업을 실시하여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안을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양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연 의원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움 공동체를 통해 학생 간에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일정부가 교육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적의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배움 공동체 형성을 통한 행복한 의정부시 만들기 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어령초등학교 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사양자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의정부 효자초등학교입니다.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효자초등학교는 유아인 선생님 지도하에 김지원 학생이 9명이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책자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 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지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6월 15일 김예지 의원의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소집된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의정부 효자초등학교장으로부터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2015년 6월 24일 배정현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배정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배정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윤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스마트폰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그 편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학생들에게 주는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스마트폰 중독, 터널 증후군 등은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전자통신기기 사용 습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주장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허비하고 있기에 학생들의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여 전자통신기기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악영향을 예방 및 개선하는 것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바람직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여가 선용 방법과 학습 방법, 그부 간 소통 방법 등을 제공한다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성향을 개선하고 전자통신 기기의 바람직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배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현창입니다. 항상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원 의장님을 비롯하여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위해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은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초등학생의 진로교육은 그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게 여겨왔던 것이 그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초등학생의 진로교육 역시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의정부시의 초등학생들에게 발전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고려되었기에 다음안을 제시합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이 중심이 되는 진로 관련 꿈 동아리를 각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합니다. 둘째, 각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와 연계하여 진로 관련 상담 교실을 운영합니다. 셋째, 의정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리입니다. 2015년 6월 17일 의정부 효자초등학교장으로부터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4년 7월 전국 초중고 학생 18만 402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내용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지 물었을 때 12.9%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의 학생은 아직 희망하는 직업이 없거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자신의 꿈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안이라 사료되며 법적 흠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예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진로교육센터만의 특별한 점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점이 특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국장 이희원입니다. 김예지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진로체험센터는 의정부 속 진로교육 도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에서 의정부시와 협력한 다양한 기업들이 학생들을 위한 진로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에서 기업에게 부지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직업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 더 나아가 의정부시의 발전을 이뤄내 결과적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과 의정부시와의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의정부시만의 특화된 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승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범 의원입니다. 위클래스와 연계 운영하여 진로 상담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위클래스와 연계하여 운영될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범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교육상담센터장 나오셔서 한승범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상담센터장 김은수입니다. 한승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클래스 안에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여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각 학교에 위치해 있는 위클래스를 적극 활용하여 진로상담 교실을 운영한다면 진로교육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셋째, 학생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클래스와 연계된 진로 교실의 운영은 학생들이 언제나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서 의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기업의 협약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회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클래스마다 진로상담 교사를 배치하는 것 역시 교사 수급 및 예상 상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체로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건에 반대하며 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예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지 의원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의정부시도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학생들의 꿈이 있는 도시, 희망이 있는 도시야말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창 자신의 꿈을 찾아 나가는 초등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 이루어주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적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희망, 진로교육도시 의정부 만들기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의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부 효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사양자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밀락초등학교입니다. 밀락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락초등학교는 최미영 선생님 지도하에 조수빈 학생의 9명이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책자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정 편례에 있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밀락초등학교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주도윤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6월 15일 신원정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밀락초등학교장으로부터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인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우리 고장 행복도시 의령부 만들기를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습인 의장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은 문제 해결보다 예방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가 간편하여 PC를 통한 인터넷에 비해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크며 특히 부모 등 주변인을 통해 쉽게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의 경우 게이트웨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게이트웨이 중독이란 특정한 중독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음주, 담배, 약물 등 다른 중독으로도 쉽게 빠져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스마트폰이 다른 중독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기에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캠페인 활동입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운 스마트폰 중독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중독이 존재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에서 일심 없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내 수기 공모전, 표 포스터, 연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 조치 마련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애착은 다른 연령대보다 매우 강한 편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충동성을 절제하기가 어려워 중독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규제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제 방법은 스마트폰 사용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폰 사용 관리 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보호자가 확인하고 자제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 방법은 어린이 전용 3G형 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전용 3G형 기기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욕구는 충족시키고 스마트폰으로부터는 점차 멀어지게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비록 효과가 늦게 나타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문성이 충실한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채연입니다. 2015년 6월 17일 밀락초등학교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소지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중독 양상이 인터넷 중독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은 25.5%로 8.9%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 약 3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 원인을 추정해보면 우선 1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젊은 세대에게 스마트폰은 매우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이로 인해 충동적인 사용을 절제하기 힘든 문화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용도에서도 중독의 요인을 추정할 수 있는데 10대는 스마트폰을 주로 메신저 이용, 온라인 게임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사용 습관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적 개입은 치료적 개입에 비해 치료적 효과나 비용 절감 효과면에서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 방안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구체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원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정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성과 원인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신원정 의원 질의에 대해 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과장 도유진입니다. 스마트폰의 부적절한 사용은 대인관계, 신체, 인지,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의 핵심 요인으로 금단과 일상생활 장애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를 동반하는 금단을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며 과도한 사용과 오용으로 인해 신체, 인지, 대인, 정신건강 등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태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민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중독 예방을 위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앱 설치를 위해서는 자녀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이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치를 했더라도 아이가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군요. 또한 어린이 전용 3G형 기기 보급 확대도 실제적으로 단말기 생산업체와 통신사들의 이윤 추구 동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재 의원 질의에 대해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박주연입니다. 스마트폰 노출은 또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유가 매우 큰 이유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매체 사용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감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한 명의 개인이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조치를 중독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로 이해하고 스마트폰의 사용도 연령을 규제하여 어린이 전용 3G형 기기 보급을 확대해가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은 이를 위한 하나의 단초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해소를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 등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단말기 생산업체와 통신사들도 이와 관련하여 법 제화가 실시되고 어린이 전용 3G 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 이와 같은 흐름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우 의원입니다. 본 안건인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기술의 발달과 상업화 전략에 발맞추어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대중화되었고 이러한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거나 GPS를 이용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데 이를 국가 차원에서 문제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국가적, 경제적으로 우리의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쉽게 해결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앞서 발언하신 신현우 의원의 말씀처럼 스마트 기기는 앞으로도 필수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며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 프로그램들이 매력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이나 중독의 사례와 같이 역기능이 계속적으로 보호되고 있고 피해 역시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대한민국이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유전적, 교육적 세대 전달을 통해 또 다음 세대에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즉,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과 개선에 대한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동의하고 찬성하며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적위원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 예방안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밀락초등학교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락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좌양자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신동초등학교입니다. 신동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초등학교는 최은혜 선생님 지도하에 김채원 학생의 9명이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책자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신동초등학교 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 경위 및
의사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진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5년 6월 15일 김민지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1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7일 신동초등학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15년 6월 22일 박성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 회의에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선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채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환경 개선으로 꽃피우는 안전한 의정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른 후 보존 상태가 동일한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두었습니다. 그중 한 대는 본닛만 열어두었고 다른 한 대는 창문을 조금 깨트린 후에 보닛을 열어두었습니다. 본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는 방치 10분 만에 배터리를 도난당하고 타이어도 전부 없어지는 등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손상된 주변 환경은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행복특별시 의정부를 만들어가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도시환경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우성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올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수동 웰빙 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시에는 가능동, 금호동 등 일부 도시환경 취약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전체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축제를 추진합니다. 둘째, 골목길에 야광 벽화 반사경, 친환경 솔라 표지병을 설치합니다. 셋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실내 벽화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퉁이 옐로 카펫 조성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태경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셉대대는 최근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 마포구 연미동은 심야 시간대에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벽화를 그리고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셋대대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강도 등 5대 범죄 2.91% 감소, 절도 7.48% 감소, 폭력 3.2%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범지됐던 소금길에서 강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덧붙여 제안하신 솔라 표지병은 낮 동안 태양 에너지를 축적하였다가 밤이 되면 자동으로 발광하는 친환경 조명으로 도로에 매설하면 자동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골목길 보행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고양시, 안양시에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는 평택시, 시흥시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정되어 있는 의정부시 조례와 관련해 법적 금결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의원입니다. 일부 벽화 마을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등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화 유지 및 보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벽화라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으나 전문가의 작품에 비해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지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김민지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명은입니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축제는 지역 사회 미술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미술 전문가와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을 한 팀으로 꾸리면
전문가 및 미술 전공 대학생들에게는 공공미술 작업 경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벽화에 그린이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으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벽화에 의정부시의 유래 및 출신 인물, 마스코트인 의도리 등을 그려 넣어 의정부시 홍보 효과도 누리고 트리가트 벽화나 야광 벽화를 통해 다른 벽화마을과 차별화된 의정부시만의 창의적인 벽화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벽화의 유지 및 보수는 벽화 그리기 축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해 개최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다시 한번 벽화 조성 장소로 선정하여 새로운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현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범 의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내의 벽화 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퉁이 옐로 카펫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벽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다소 생소한 모퉁이 옐로 카펫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범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임현범 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정우입니다. 어두컴컴하고 호미진 학교 곳곳을 벽화를 통해 밝고 열린 공간으로 바꾸어 학교폭력 문제의 심리적 요인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벽화가 그려진 학교의 학생들은 공격성이 줄거나 싸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 협회의 연구 보고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퉁이 옐로 카펫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퉁이 옐로 카펫은 직진 본능에 따라 건널목에서 툭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는 어린이들을 모퉁이에 그린 커다란 옐로 카펫 안전지대로 유인하여 보행 신호를 기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옐로 카펫 안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일반 담장보다 더 눈에 띄기 쉬워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반대 발언과 찬성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지 의원 나오셔서 반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의원입니다. 본 안건인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이 벽화 조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셨는데 이 결과가 우리 시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벽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좀 더 적극적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예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면범 의원 나오셔서 찬성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범 의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의정부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의정부시는 친환경 녹색 도시로서의 발판을 다지기 위해 녹지 및 공원 조성에 힘쓰고 도로 정비 및 주택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은연중에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쾌적하고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면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제적 4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으로 의정부시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좌양자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후 4개 학교의 경연을 마쳤습니다. 3시 10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